안녕하세요. Places with Stories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보통 지도 위에 존재하죠. 위도와 경도,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요. 하지만 어떤 도시는 지도보다 먼저 특유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은 바로 미국 남부의 심장, 뉴올리언스입니다. 이 도시는 아주 기묘한 교통 안내 한 줄로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어린 시절. 이 문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욕망 영어로 desire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무덤이라는 전차로 갈아탄 다음 엘리시안 필즈에서 내리세요.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도시의 대중교통 노선 이름이 이렇게 시적이고 또 불길할까요? 욕망을 탔는데 다음 정거장이 무덤이라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엘리시안 필즈, 즉 신화 속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요. 이 안내는 단순한 길 찾기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언하는 무서운 문장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947년의 뉴올리언스로 돌아가 이 전차에 올라타 보겠습니다. 안전벨트는 없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을 1940년대 후반으로 돌려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미국은 승전국으로서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자, 이제 성장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고 외치던 때였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남부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봤던 그 남부, 넓은 목화농장, 우아한 드레스, 가문과 예절,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올드 사우스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 더 산업적이고 더 거칠고 훨씬 더 현실적인 새로운 남부, 뉴 사우스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블랑쉬가 그토록 적응하지 못하고 미쳐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꿈 벨 레브이라는 이름의 대저택에서 살던 여자입니다. 과거의 유령이죠. 그런 그녀가 도착한 1947년의 뉴올리언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곳은 항구 도시 특유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물비린내, 땀 냄새, 값싼 럼주 냄새, 그리고 톡 쏘는 향신료 냄새가 진동하죠. 거리마다 영어가 들렸다가 프랑스어가 들렸다가 흑인 영가가 들렸다가 합니다. 섞이는 언어, 섞이는 음악, 섞이는 사람들. 이 복잡하고 끈적끈적한 공기 속에서 우아한 척하는 과거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재가 한 집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숨쉬고 있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팩트체크를 해보죠. 설마 진짜로 전차 이름이 욕망 디자이어이었겠어? 작가가 지어낸 거 아니야?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디자이어라는 이름의 전차 노선은 실제로 뉴올리언스에 존재했고 1920년부터 1948년까지 운행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쓰인 시기와 정확히 겹치죠. 사실 디자이어는 뉴올리언스의 거리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는 이 우연한 지명을 문학적 천재성을 발휘해 포착해낸 거죠. 이 작품은 작가의 100% 상상이 아니라 현실 도시의 골목, 전차의 덜컹거림, 그 특유의 소음 위에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현실이 진짜일수록 그 위에 덧씌워진 상징은 우리 피부에 더 무섭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2호선이 사실은 지옥행, 열차였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출근길이 공포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블랑쉬에게 뉴올리언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블랑쉬가 전차에서 내린 곳, 엘리시안 필즈, 일리시안 필드를 살펴봅시다. 이 이름,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축복받은 들판, 일종의 천국이죠. 주소만 들으면 블랑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곳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긴 평범한 동네가 아니야 라고 이름이 속삭이는 것 같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어떤가요? 천국은커녕 철로 옆에 붙어 있어 시끄럽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 가진 잔인한 아이러니를 목격합니다. 도시는 종종 아주 예쁜 이름으로 사람을 홀립니다. 평화로, 낙원동. 하지만 그런 이름이 붙은 곳일수록 삶이 정말 천국 같던가요? 보통은 정반대죠. 현실은 늘 이름보다 거칠고 투박합니다.
블랑쉬가 마주한 엘리시안 필즈는 낭만이 아니라 생활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프렌치 쿼터 근처 관광 엽서에는 낭만적인 발코니가 그려져 있겠지만 그 아래층에는 늘 적나라한 생활의 소음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이웃집 남자가 뭐라 소리치는지 다 들리고 창문 밖에서는 싸구려 재즈바의 음악이 흘러들어오고 술 취한 웃음소리가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누군가는 이 소음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는 도박을 하고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하며 버팁니다. 이것이 전후, 산호, 도시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이 많아졌고 기대도 커졌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진 도시. 이 거친 동네는 화려한 옷을 입고 찾아온 블랑쉬, 즉 우아한 옛 남부에게 차갑게 선고를 내립니다. 여보세요, 여긴 당신이 알던 그 고상한 세계가 아니야. 정신 차려. 많은 분이 이 작품을 단순히 성격 이상한 처제와 폭력적인 형부의 갈등으로만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Places with Stories 채널인 만큼 이 갈등을 역사적인 땅 따먹기 싸움으로 해석해 볼까요? 이 집 안에서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한쪽 코너에는 블랑쉬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품격, 체면, 가문, 낭만, 시, 포에트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구가 너무 밝으면 종이갓을 씌워 가립니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예쁘게 포장된 환상 속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녀는 몰락한 남부 귀족 사회 그 자체입니다. 다른 쪽 코너에는 스탠리가 있습니다. 폴란드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 그는 지금 여기에 현실, 노동, 생존, 힘의 논리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는 포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밥상 위의 고기처럼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드러내죠. 전쟁 이후 미국 사회는 스탠리의 편이었습니다. 사회는 더 빨라졌고 남성 중심의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블랑쉬 같은 여성, 특히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기술이 없는 여성의 선택지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블랑쉬가 무너지는 장면은 단순히 한 여자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접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낭만의 시대가 가고 야만의 시대가 혹은 효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역사적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다시 오프닝의 그 소름 돋는 안내 방송으로 돌아가 봅시다. 디자이르를 타고 세메테리에스로 갈아타서. 도시 안내로도 이상하지만 이걸 인생의 상징으로 읽으면 뉴올리언스식 블랙 유머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덤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 어쩌면 이것이 작가가 그리고 이 도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농담이 아닐까요? 뉴올리언스는 원래 축제 마디그라와 장례식이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재즈 장례식이라는 문화가 있을 정도죠. 음악이 울리는 화려한 밤과 죽음이 기다리는 새벽의 고요가 딱 한 블록 차이로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차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문은 덥고 습한 바람 때문에 끈적거립니다. 옆자리의 남자는 신문을 접었다 폈다 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 전차는 도시를 관통하며 수많은 인생을 실어 나릅니다. 누군가는 일하러 가고, 누군가는 술을 사러 가고, 누군가는 사랑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도망치러 갑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전차는 사람을 목적지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사람의 습관으로 데려갈까요? 우리는 보통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차는 우리를 가장 익숙한 결말, 즉 파국이나 탓성이라는 종착역으로 데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블랑쉬가 욕망이라는 전차를 탔지만 결국 파멸 무덤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린 시절엔 그저 제목이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작품. 이제 어른의 눈으로 다시 보니 어떠신가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데도 왜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이 끈적거리는 이야기에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품은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품위는 진짜일까? 나의 이 욕망은 나를 살게 할까? 아니면 망치게 할까? 시대가 변할 때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1947년에도 유효했고 2024년인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도시의 이야기를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전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공일 수도, 사랑일 수도,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차를 타고 달리다가 언젠가는 환승을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류장, 무덤, 혹은 엘리시안 필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뉴올리언스는 오늘도 묵묵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르를 타고 왔다면? 다음 노선은 당신이 선택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어떤 도시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 안의 진실을 그게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보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Places with Stories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전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기억할 때 지도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닐 때도 있죠. 때로는 단 한 문장이 그 도시 전체를 설명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뉴 올리언스. 그리고 그 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 문장에 얽힌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뉴올리언스라는 도시를 아주 강렬하게 새겨놓은 정말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길 안내죠. 욕망, 묘지, 엘리시안 필즈. 어떠세요? 이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보통 길 안내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아니, 도시 대중교통 안내가 왜 이렇게 시적인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예요. 그냥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도시의 비밀, 그리고 한 시대 전체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세요 하는 단순한 길 안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예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욕망으로 출발해서 묘지를 거쳐 엘리시안 필즈라는 낙원에 도착한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은 194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의 미국 남부입니다. 정말 모든 게 극적으로 변하던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기였어요. 그때 뉴올리언스의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항구 도시니까 그 특유의 냄새가 있었겠죠. 짭짤한 물비린내, 사람들의 땀 냄새, 온갖 향신료 냄새가 막 뒤섞이고요. 거리에서는 온갖 언어랑 재즈 음악이 뒤엉켜서 시끄럽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충돌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한쪽에는 구시대의 남부가 있었죠. 가문, 예의범절, 평판 같은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아하고 귀족적인 세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신시대의 남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노동하고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두 세계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던 거죠.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커다란 균열에서 시작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에이, 설마 진짜로 전차 이름이 욕망이었겠어?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작가가 만들어낸 말이냐? 아니면 진짜 있었냐?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상징과 현실을 딱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네, 놀랍게도 진짜 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노선은요, 1920년부터 1948년까지 뉴올리언스 시내를 실제로 달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장소, 실제 사물의 발을 딛고 있을 때 그 상징이 주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훨씬 더 현실감 있고 그래서 더 소름 돋게 다가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그 유명한 길 안내, 그 세 개의 정거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던지는 아주 씁쓸하고도 기막힌 농담이거든요. 자, 첫 번째 정거장, 욕망. 이건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열정, 사랑,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갈망. 뭐든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길 위로 나서게 만드는 바로 그 엔진,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환승해야 하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묘지죠. 어때요? 이름부터 섬뜩하죠? 이건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상징이에요. 꿈이 죽고 희망이 꺾이는 곳,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환승 지점이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 엘리시안 필즈. 그리스 신화에서는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속 현실은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거친 사람들로 가득한 아주 초라한 동네입니다. 이 이름과 현실의 엄청난 격차, 이 아이러니가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긴 환상 같은 건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지독한 현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 묘지 낙원으로 이어지는 여정 전체가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던지는 아주 독특한 블랙 유머인 거예요. 그 도시가 원래 그렇거든요. 한쪽 거리에선 시끄러운 축제가 열리는데
바로 다음 블록에선 장래 행렬이 지나가요. 이 화려함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도시의 리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개인의 비극을 통해서 사실은 거대한 시대 하나가 통째로 저물어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엘리시안 필즈라는 동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옆집 사람들 떠드는 소리, 거리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고요. 공기는 덥고 습한 데다 땀 냄새,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우아한 환상 같은 게 버틸 수 있겠어요? 이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여긴 네가 알던 그런 고상한 세상이 아니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은유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전차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전차는 정말 여러분을 새로운 목적지로 데려다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똑같은 곳을 맴도는 그냥 익숙한 습관 같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내 안에 이 욕망이라는 거. 이건 과연 나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파멸시킬까요? 우리 안에 야망이나 욕망은 사실 양날의 검 같잖아요. 여러분의 욕망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바로 변화에 대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죠. 세상이 이렇게나 빨리 변하는데 나는 과연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옛날 방식만 고집하다가 도태될까? 이건 정말 시대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역에서 내릴지, 어디로 갈아탈지,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할지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게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작은 희망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쩌면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도시들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던 진짜 내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시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